(3단원) 피세요. 3단원. 대표값과 3포도죠. 61쪽. 자, 대표값 먼저 갑니다. 표값. 대표값이 뭐냐면, 자, 어떤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를 했다. 우리 반 학생들의 키를 전부 다 조사를 했어. 뭐 30명의 키를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자료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숫자겠죠. 그죠? 그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다.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약속을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변량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약속을 한번 하셔야 돼요. 변량이라는 건 뭐냐면, 자료를 구성하는 숫자들을 갖다가 변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를 했어. 5명만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168, 167, 170, 173, 180. 그러면 요 숫자 하나하나들을 변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 숫자 하나하나들을 변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자, 대표값이 뭐라고? 내가 조사를 했어. 자료를 만들었단 말이야. 요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의 자료들은 요게 대표입니다. 할 수 있는 값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평균입니다. 평균. 가장 많이 쓰이죠. 평균은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나눠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해보면 변량의 총합을 변량의 개수로 나누시면 되죠. 평균. 이해되시죠? 항상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시험을 봤을 때나. 준서 이해돼? 네. 요게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앙값이 있습니다. 중앙값. 중앙값. 중앙값은 뭐냐면요.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이랑은 달라요. 평균은 어쨌든 계산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고, 중앙값은 새로 나열을 해. 자료들이 막 뒤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지? 1번이라고 키가 제일 작은 게 아니고 마지막이라고 키가 제일 큰 게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면 걔네들을 내가 다시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한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중앙값은 뭐냐면 변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이다. 이렇게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조사를 했더니 1, 2, 3, 4, 5 5개의 자료가 있어. 그럼 여기서 중앙값이 누구예요? 3이에요. 3.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애가 중앙값이니까 3이라고 고민 없이 고를 수가 있는데, 자료를 조사했더니 자료가 6개인 거야. 변량이 6개인 거지. 그럼 여기서 가운데 있는 애는 누구야? 3, 4잖아. 그지? 그럼 중앙값을 2개 쓸 거야? 아니죠. 중앙값이라는 건 자료가 만약에 홀수개다. 그러면 그냥 중앙에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자료가 만약에 짝수개다. 그러면 가운데 두 수의 평균이 중앙값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3, 4 중에 누가 가운데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럴 경우에는 3, 4의 가운데 두 수의 중앙값 3.5가 중앙값으로 오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중앙값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최빈값. 최빈값은 뭐겠어?
빈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빈도부사 이런 거 안 배우냐? 빈도부사 뭐야? 몇 번 나오는지지, 그지? 최빈값은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변량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조사했더니 1이 3개, 2가 2개, 3이 하나야. 그럼 여기서 최빈값이 누구? 1이 되는 거죠. 제일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최빈값인데 여러분 누가 최빈값이야? 둘 다 최빈값입니다. 1.5 같은 소리야. 둘 다 최빈값이에요. 최빈값은 동률이면 둘 다 최빈값입니다. 아시겠나요? 똑같은 개수만큼 있으면 최빈값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이 3개라고 해서 최빈값을 3이라고 하시면 안 돼. 알겠지? 등장하는 횟수가 최빈값이 되는 게 아니라 등장하는 횟수가 가장 많은 변량이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지? 대표값 3개 필기하세요. 자, 대표값은 끝났고요. 3포도 들어갑니다. 3포도. 3포도. 산포도는 산포. 자료들이 얼마나 서로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정도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이에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야. 숫자로. 아시겠죠? 그게 산포도예요. 산포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편차. 편차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변량 빼기 평균입니다. 변량 빼기 평균. 예를 들어서 1, 2, 3, 4, 5 변량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평균이 얼마야? (1, 2, 3, 4, 5의 평균 얼마야? 3. 오케이? 그러면 편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편차. 1의 편차는 얼마냐면 변량 빼기 평균이니까 얼마겠어? 마이너스 2죠. 2의 편차는? 2는 편차가 얼마? 3은? 4는? 5는? 2. 요렇게 구하시는 게 편차입니다. 편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변량 빼기 평균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변량에서 평균을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량에서 평균 빼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편차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아, 그러면 요 변량은 평균보다 이만큼 낮구나. 편차가 1이 나왔어. 아, 그럼 이 변량은 평균보다 1이 크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항상 0. 다 더해보세요. 0이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에서 변량들을 안 알려주고 요 자료들을 알려주지 않고 평균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편차만 띡 줬다? 그러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로 풀어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편차를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삼포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산입니다. 분산. 편차는 변량 하나하나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근데 분산은 자료 전체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편차는 변량 하나하나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분산은 이 자료 전체가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로 벌어져 있느냐, 어느 정도로 들쭉날쭉하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편차 제곱의 합. 편차를 구해서 제곱해서 전부 다 더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을 해서 다 더하세요. 걔를 변량의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얘를 다른 말로 해보시면 변량의 개수로 나누니까 뭐랑 비슷해? 뭘 구하는 거랑 비슷해요? 평균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요 자료들을 사용해서 분산을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1의 제곱 1, 0의 제곱 0, 1의 제곱 1, 2의 제곱 4를 다 더해서 변량의 개수 5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냐? 2죠. 이렇게 분산은 편차처럼 하나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숫자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게 뭘 의미한다고? 아, 이 자료는 평균으로부터 한 2 정도 들쭉날쭉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굳이 구해놓은 편차를 제곱을 해서 더하냐면 다 더하면 0이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요렇게 해서 분산을 구하시면 되는 거다. 어렵지 않죠? 분산은 구하는 것 자체는 쉽잖아. 그지? 지금까지 하면서 계산이 어려웠던 게 있나요? 없어. 다 그냥 더해서 나누면 끝이야. 근데 분산은 계산하는 것도 당연히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자료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고른지, 얼마나 들쭉날쭉한지를 나타내는 거고, 분산이 크면 클수록 자료들이 평균에 비해서 들쭉날쭉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나 성적 낼 때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의 성적 말고 항상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성적 내주시는 거 보면 평균 얼마, 표준 편차 얼마가 따라올 거예요. 요 표준 편차는 뭐냐면 분산, 우리가 앞에서 구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시면 해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구하시려면 특별한 방법이 없고 편차 구해서 분산 구해서 루트 씌워야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반대로 순서를 뒤집으면 준서야 무슨 생각해? 여기 봐야지. 그지? 네. 반대로 뒤집으면 분산을 제곱하시면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요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도 의미 자체는 분산이랑 비슷해요. 자료 전체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들쭉날쭉한지를 나타내는 게 표준 편차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애써 힘들게 분산을 구해놨는데 왜 루트를 씌워서 쓸데없이 다른 이름을 붙여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잘 보세요. 4가 있고 5가 있어. 둘은 얼마 차이야? 1 차이야. 4를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제곱해야 되잖아. 그지? 4를 제곱하면 16이죠. 5를 제곱하면 25예요. 둘은 얼마 차이예요? 9야. 원래는 1만큼 차이 났는데 제곱해 놓으니까 9만큼이나 차이 나네. 근데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심화됩니다. 오케이? 5에서 6까지 1만큼 차이 나는데 6은 제곱하면 36이죠. 둘이 얼만큼 차이나? 11만큼 차이.
6이랑 7도 1만큼 차이인데 7은 제곱하면 49야. 둘이 얼만큼 차이나? 13만큼 차이나. 갈수록 숫자 사이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분산은 제곱을 해서 합쳐가지고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뭔가 자료들의 분산 정도가 더 벌어져 있어. 근데 제곱을 해서 구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걔네를 조금 압축시켜주는 작업이 뭐야? 루트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표준편차라고 다시 부르는 겁니다. 요 제곱을 했을 때 숫자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걸 보정해주는 작업을 한 게 표준편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예, 이러면 대표값과 산포도가 끝난 겁니다. 필기하세요. 3번 네. 분산 아, 날카로운데? 반대로 하시면 표준 편차를 제곱하시면 분산이 나오는 거겠죠. 굿. 아직 다 안 했어? 아, 하고 있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편차의 총합은 얼마야? 다 더해봐. 건원 다 했어? 3학년 1학기 L2 펴서 시작하세요. 자, 이어서 보시죠. 다음 단원입니다. 산점도와 상관관계. 뭘 바스락거려. 귀엽네. 자, 3.2.1이죠? 71쪽 보세요. 개념 노트 같이 피시고요. 그냥 중학교에 있는 모든 단원을 통틀어서 제일 쉬운 단원이에요. 산점도와 상관관계. 오케이? 산점도는 뭐냐면 분포되어 있는 도 그림으로 그려냈다. 요거예요. 산점도는 두 개의 자료가 있어야 돼. 오케이? 두 개의 자료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료 1이랑 자료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료 1이랑 자료 2가 있는데 자료 1을 X좌표, 자료 2를 Y좌표로 놓고 좌표 평면에다가 자료 1이 X좌표잖아. 그지? 그러면 가로축이 자료 1이 되는 거예요. 세로축이 자료 2가 되는 겁니다. 점을 찍으면 끝.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자료를 갖다가 여러 개로 점을 찍어 놓은 걸 산점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게 산점도고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인데, 상관관계는요, 산점도가 매우 많을 때, 오케이? 잘 보세요. 산점도가 자료가 몇 개 없어. 예를 들어서 자료가 5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점을
5개 찍으면 끝나는 거야, 산점도가. 그지? 근데 자료가 엄청 많아. 엄청 많이 조사를 했어. 자료가 한 1000개 정도 있으면 무언가가 비슷한 경향을 띠는 경우에 점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겠죠? 이해가 되나요? 요렇게 자료가 많아서 구름처럼 보이는데 얘네가 뭔가 경향을 띠고 있는 거야. 얘는 어떤 경향을 띠고 있어?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오른쪽 위로 뻗어가고 있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른쪽 위로 뻗어가고 있다는 어떻게 보시면 돼?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료 1이 증가할수록 자료 2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양의 상관관계라 그럽니다. 아니, 그럼 반대로 뭔가 자료들을 여러 개를 찍어봤더니 요런 식의 경향을 띠고 있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음의 상관관계다. 만약에 요거 두 가지로 해석이 안 돼. 애가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점이 여러 개가 찍혀 있어. 오케이? 중구난방으로 점이 찍혀 있으면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요게 내용이 끝이에요. 근데 산점도에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산점도는 점이 대략적으로 10개에서 30개 정도 찍혀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10개에서 30개 정도 찍혀 있고 점들이 거의 다 정수야. 정수라서 점들이 막 모눈 종이 같은 그래프 위에다 찍혀 있을 텐데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산점도를 해석을 하실 때 무조건 요런 선을 하나를 그으셔야 돼요. 오케이? 요런 선을 하나를 그으면 요 선이랑 겹치는 점들이 몇 군데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요 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료 1의 값이랑 자료 2의 값이 같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오케이? 자료 1의 값이랑 자료 2의 값들이 같은 점들이 요 선 위에 있는 거고요. 요 선보다 밑에 쪽에 있는 점들은 자료 1이 클까 자료 2가 클까? 1이 크겠죠. 요 밑에 부분은 자료 1의 값이 자료 2의 값보다 크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는 자료 1의 값이 자료 2의 값보다 작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개수만 잘 세면 되는 단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필기하고 개념 유형 학습까지 시작하세요. 문제풀이 후딱후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려? 졸려? 필수 예제. 일단 3.1.1은 진짜 너무 쉬워서 넘어갈게요. 너무 쉬워서. 45쪽으로 오세요. 3포도부터 시작합시다. 자, 1번. 승훈의 반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암기한 영어 단어의 개수의 평균이 40개다. 승우가 암기한 영어 단어의 개수의 편차가 -4래요. 승우가 암기한 영어 단어의 개수를 구하래요.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준서야?
그거는 어떻게 구해? 변화량 같은 소리 하네. 무슨 변화량이 어딨어. 변량. 변량 빼기 평균이죠. 변량은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숫자 하나하나를 변량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편차가 마이너스 4래. 변량에서 평균이 40이래. 그러면 변량이 얼마예요? 36이죠. 그러니까 승우는 일주일에 평균 36개를 외웠다. 자, 2번. 다음은 중간고사에서 소희, 승현, 경희, 정배, 정아 5명의 학생이 받은 영어 점수의 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x의 값을 구하라. 편차가 나왔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편차의 총합은 얼마? 총합은 무조건 0이라고 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편차를 전부 다 더하시면 3,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x를 하시면 0이 나와야 되니까 x가 얼마야, 준서야? 얼마? 마이너스 5. 어렵지 않다. 자, 3번. 다음은 5학생의 5회에 걸친 국어 성적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이다. 성적이 가장 고른 학생은? 고르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분산과 표준 편차라 그랬죠. 그죠?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크면 어떻다는 얘기였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평균을 기준으로 들쑥날쑥하다. 많이 들쑥날쑥할수록 분산이 크니까 표준 편차도 당연히 큰 거죠. 그죠? 그러면 성적이 고른 학생을 구하래. 고르다는 게 무슨 의미야? 성적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굴 고르시면 되겠어?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얘. 세 번째가 누구냐? 경아가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산점도와 상관관계. 1번은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학생 10명의 수학 영어 점수이다. 이 학생들의 성적을 산점도를 그릴 때 잘못 찍은 점은? 자, A는 수학이 몇 점? 영어는 60점. 그럼 수학 50점, 영어 60점 맞은 사람 있나 없나 보세요. 있어 없어? 있죠. 자, B는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70점, 80점. 70점, 80점 있나요? 뒤에서 세 번째에 있네요. 그죠? 그러면 B도 잘 찍은 거고요. C는 수학 70, 영어 70. 둘 다 70점인 거 네 번째에 있죠. 그럼 C도 잘 찍은 거고요. D는 수학 80, 영어 90입니다. 80, 90 있나요? 뒤에서 두 번째에 80, 90 있네요. 그죠? E는 수학 90, 영어 70. 90, 70 있나요? 보시면 없어요. 그래서 E를 잘못 찍었다. 자, 2번. 다음 그림은 학생 15명에 대한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의 산점도이다.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이 모두 7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여기 점에 있는 애들은 뭐라 그랬어?
자료 1과 자료 2. 여기서 보시면 국어 점수랑 영어 점수가 같은 학생들이죠. 그죠? 그러면 국어 점수, 영어 성적이 모두 70점 이상인 애를 찾아야 되니까 요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국어 70, 영어 70에 걸리는 애가 하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봐봐. 국어 성적이 70점보다 높아야 되잖아. 맞아? 국어 성적이 X축이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X축의 수직으로 그어서 오른쪽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국어가 70보다 높겠지. 그 다음에 영어도 70보다 높아야 되니까 영어가 세로축이죠. 그러면 요 70점을 기준으로 가로로 그었을 때 요 위쪽에 있는 애들이 영어 점수가 70점보다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 요 영역에 들어와 있는 애들을 찾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몇 명 있어? 4명? 네. 70점 이상이니까 70, 70도 포함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명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은 3번. 다음은 어떤 시험에 응시한 학생 15명의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높거나 같은 학생의 수를 구하여라. 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또 쭉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을 보시면. 자, 가로축이 뭐냐면 필기고요. 세로축이 뭐냐면 실기입니다. 그러면 뭘 찾으라 그랬어?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높거나 같은 학생 수를 구하래. 그러면 또 이렇게 쭉 그으셔가지고요. 그죠? 실기 점수가 필기보다 높아야 돼. 그럼 어디야? 위야, 아래야? 준서야, 위야, 아래야? 위에.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높거나 같은 학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선에, 요 직선에 걸리는 점들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몇 개예요? 8개네요. 8개. 이해되셨나요? 네. 자, 4번은 산점도 중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점들이 오른쪽 위로 가고 있으면 양의 상관관계라 했으니까 1번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죠. 자,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여러분들 필수 예제 전부 다 정답 입력해서 채워 넣으시고요. 3.1.1은 안 풀어드렸죠. 너무 쉬워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풀어서 지금 필수 예제 3개 전부 다 정답 채워서 넣으세요.